예. 오늘은 제가 지난 그 영상에서 북한의 북부 지역 큰 물 피해에 대해서 제가 노동신문하고 자유아시아 방송을 비교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후속으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 것이 있는데, 이제 오늘 8월 3일자 노동신문에 보니까 그 풍물 피해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좀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그 혁명 활동이라는 그런 큰 제목에서 보도가 좀 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제가 그때 동영상에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은 5천여 명이 고립이 됐는데 그 중에 4,200여 명이 구조가 됐다. 직승기들에 의해서 이제 구조가 됐다. 한 직승기 한 10여 대가 이제 20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구조를 해서 4,200명을 구조를 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도를 했었죠. 7월 28일자, 29일자로 또 이어서. 그 다음에 그런 보도가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그때 그러면 나머지 5천여 명이 고립된 상태에서 4,20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4,200명이 구조가 됐는데 나머지 800명은 어떻게 됐냐라고 그때 당시에 보도에서는 그 800명에 대한 그 내용은 나오지가 않았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800명은 어떻게 됐을까? 아니면 큰 물에 휩쓸려 갔을까? 아니면은 실종이 됐을까? 아니면은 사망했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8월 3일자 노동신문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와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노동신문 8월 3일자 오늘 날짜입니다. 8월 3일자 기사를 좀 보니까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큰물 피해 지역 수재민들을 구출하는 데서 특출한 무운을 세운 조선인민군 공군 직승 비행 부대를 축하 방문하셨다라고 이런 제목의 노동신문 기사에서 보면은 단 몇 시간 만에 크지 않은 직승기들로 4,200여 명을 구출한 것, 수상 구조 임무를 수행한 기타 부대들이 세운 기록까지 합쳐 5천여 명을 구출한 것이야말로 정말 기적이라고 강조하셨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나머지 직승기들로는 4,200명을 구조를 했고, 고립된 5,000명 중에서 그다음에 수상 구조 임무를 수행한 기타 부대들이 나머지 800명을 구조를 해서 총 5,000명 전원을 다 구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북한의 인명 피해가 이제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물론 그렇게 많은 피해가 있는데 인명 피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은 대규모 800명이라는 인원은 적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그때 드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800명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궁금했었는데, 노동신문에서 오늘자로 이제 수상구조 임무를 통해서 800명을 구출을 했다라고 해서 5천여 명 전원 구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노동신문에서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노동신문에서 제가 기사를 냈다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아마 이 기사가 노동신문 기사가 난 이유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큰물 피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남한 언론에서 8월 달에 들어오면서 8월 1일 2일자 이제 오늘까지 보도가 되는데 약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의 인명피해, 그러니까 사망실종이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한 언론에 대해서 아니면 남한 정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직승기 부대들을 이제 축하 방문했다라는 게 이제 격려도 하고 이제 훈포장도 지금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노동신문에서 보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800여 명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저의 그 걱정은 좀 덜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실제로 800여 명이 모두 구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 상당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잠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언론들의 그 보도 형태를 보면은, 자, 지금 이 자체도 지금 이제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언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언론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언론들은. 자, 그렇다면은 그런 언론들이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남한의 언론들은 믿을 수 있느냐? 1000명에서 1500명은 무슨 근거로 그걸 측정을 했느냐? 어떤 근거, 어디에서 나오는 근거냐? 근거도 밝히지도 않습니다. 그냥 1000명에서 1500명 헬리콥터 몇 대가 떨어져서 몇 대가 뭐 추락해서 거기에 또 인명피해가 발생이 됐다, 이런 식으로 아주 부정적인 기사로, 그렇게 자극적인 기사죠. 그런 기사로 일관하는 거지, 근거도 없는 거죠. 상당히 그 안 좋은 겁니다.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자, 노동신문에서 보도하는 것이 믿을 수 없다, 북한에서 말하는 것이 믿을 수 없다 그러면은, 그러면 댁들은, 그러니까 남한에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그 언론들은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적어도 인도적인 차원, 인간적인 차원, 그다음에 같은 민족으로서는 그런 보도를 하지 말고, 자, 인명피해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북한이 지금 현재 열악한 그 관계수로 그 환경인데 뭘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쪽으로 좀 심층적으로 보도를 좀 해주면은 상당히 이제 상당히 좋은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 결과도,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좋은 그 마음씀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북한이 뭐 부정적인 면만 그렇게 부각을 시켜서 그렇게 보도하는 것은, 그래놓고 북한이 그렇게 보도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비난을 하고, 상당히 그 이게 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이게 국제관계 이론에서 적대적 상호 의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언론의 적대적 상호 의존을 해버리는 것이죠. 상당히 안타까운 현상. 그래놓고 뭐 통일부에서 뭐 이제 지원을 해줄 의향을 뭐 표시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의 보도를 그대로 우리가 이제 믿는다 그러면은, 자, 지금 나머지 5,000명의 고립된 5,000명의 인원은 모두 구조가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큰 인명 피해는 없었다라고, 참 다행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얘기죠.